우리 삶의 이면에 감춰진 마음의 풍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텅 빈 내면을 감춘 채 타인의 삶에 기대어 자신의 몫을 끊임없이 회피해온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인생과 통찰의 기록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평생 자신의 손으로 땀방울을 흘려 생계를 꾸려본 적 없이 남편이 일군 안락함 속에서 끝없는 허영만을 채우던 그녀. 10년이라는 긴 외도 끝에 남편과 가정을 매몰차게 떠났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내연남의 싸늘한 외면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잔혹한 사실은 삶의 벼랑 끝에서 그녀가 손을 내민 곳이 이제 막 험난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젊은 자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삶을 이토록 메마르고 비참하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녀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의존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고 나아가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지 매우 냉정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녀의 20대 후반, 무던하고 성실한 남편과의 결혼은 그녀에게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완벽한 온실을 제공했습니다. 남편이 묵묵히 흘린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가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 돈이 지닌 가장의 무게와 희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벌어다 준 돈으로 명품을 두르고 고급스러운 일상을 누리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막연한 우월감을 느끼는 데에만 익숙해졌죠. 자립의 경험이나 스스로 쟁취해낸 성취감이 부재했던 그녀에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은 감사함이 아닌 그저 답답하고 지루한 감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태로움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다른 남자. 그녀는 무려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남편의 울타리가 주는 경제적 안정감을 당연한 듯 누림과 동시에 다른 남자와의 위험하고 은밀한 관계를 위태롭게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가질 수 있다는 참으로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라는 진짜 이유는 철저히 감춘 채 오직 성격 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만을 내세웠죠.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자료 등 경제적 손실을 교묘하게 피하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 했던 뼛속 깊이 이기적인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떠나 자신의 남은 삶을 더 화려하게 채워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남자에게 향한 그녀.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남편이라는 든든한 경제적 배경이 사라지고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생계와 인생 전체를 그 남자에게 의탁하려던 순간 남자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아무런 책임의 무게가 없었던 유부녀 시절에는 마냥 달콤했지만 빈털터리가 되어 자신의 인생의 거머리처럼 매달리는 그녀가 끔찍하게 부담스러워진 것이죠. 결국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왔던 10년의 불륜 관계는 단 1년 남짓 만에 철저한 배신과 참담한 버림받음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온실 밖,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그녀. 당장의 생존을 위해 뒤늦게 식당이며 옷가게 등 작은 장사들을 시작해 보았지만 스스로 삶을 개척해 본 적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고난을 견뎌낼 끈기도 역경을 헤쳐나갈 내성도 없었던 그녀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기를 반복하다 결국 감당 못할 빚의 늪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 인생의 가장 뼈아픈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벼랑 끝에 몰린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버티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수 있니? 그녀는 자녀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부채감과 죄책감을 잔인하게 자극하며 사회 초년생들이 감당하기 벅찬 큰돈을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생존을 위해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자녀들의 미래마저 흔들어버리는 가장 아픈 상처의 가해자이자 기생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돈을 갈취하면서도 그녀의 파괴적인 굴레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자신의 두 손으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대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줄 또 다른 남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천만 원 빚을 단숨에 갚아주고 잃어버린 사모님의 여유를 되찾아줄 누군가. 하지만 빚더미에 앉아 짙은 의존성만을 안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며 품어줄 백마탄 왕자는 냉혹한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미로 속을 끊임없이 헤매며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날카로운 렌즈로 바라본 그녀의 내면은 우리에게 안타까우면서도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는 공허한 허영심과 지독한 자기기만의 결합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이룬 성취가 부재할 때 나약한 인간은 타인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경제력으로 누린 화려함을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착각했고 자신의 파괴적인 불륜마저 운명적인 로맨스로 합리화하는 깊은 기만 속에 살았습니다. 둘째는 만성적 의존성 성격 장애와 기생 심리입니다. 이들에게 타인이란 인격적인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존과 안락을 책임져야 할 도피처이자 숙주에 불과합니다. 남편에서 내연남으로, 내연남에서 자식으로, 다시 새로운 남자로 끊임없이 숙주를 갈아탈 뿐 그녀의 뇌구조 속에는 자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릇된 모성애를 빙자한 정서적 착취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강요하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폭력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원초적인 애착을 날카로운 무기 삼아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정서적 학대의 단면입니다. 내 삶이 짊어져야 할 마땅한 무게를 타인의 어깨에 덜어내려 할 때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오늘의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은 어쩌면 10년의 불륜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세상에 단단히 서기를 끝끝내 거부했던 그 오랜 시간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녀가 이 어두운 터널과 악순환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허상에 불과했던 과거의 화려한 껍데기를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오늘 당장 거리로 나가 자신의 정직한 땀방울로 10,000원 한 장을 벌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를 바라는 얄팍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기대고 싶다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는 결국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깊은 사유와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